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 챙기고 그 다음에야 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엄마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의 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4입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2에 시집을 갔고 24세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12살 때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사람 몫을 살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엄마의 자리도 더 단단히 붙들려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딸 공부를 봐줬습니다. 손이 틀 정도로 설거지를 해도 딸이 따뜻하게 자는 걸 보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딸은 대학을 갔고 취업을 했고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허전함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하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고요할 줄 알았는데 시끄러웠어요. 머릿속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의 밥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대상이 없다는 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그 몇 초가 참 길었습니다. 딸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엄마, 밥은 먹었어?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남한테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내가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딸은 아니,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냥이 진짜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딸 내외가 왔습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입니다. 조용하고 딸을 잘 대해줘요. 저는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잡채, 사위가 좋아한다던 갈비찜, 식혜까지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딸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지 않았어요. 저는 자꾸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딸이 됐어,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권했습니다. 사위 앞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날 밤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렇게 자꾸 먹으라고 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가 딸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게. 딸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됐다고 해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나는 숨 막혀.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숨 막혀. 그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딸한테 숨 막히게 했다고? 내가 평생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그 많은 걸 혼자 감당하며 키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죽고 싶은 날도 꾹 참고 살았는데
그게 숨막히다고?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중학교 때 미술부에 들고 싶다고 했던 날, 저는 공부나 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미술은 돈이 안 된다고. 딸은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25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던 날, 저는 지금 세상이 어떤 줄 알아? 그 자리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건데라고 했습니다. 딸은 다시 회사를 다녔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뒤에서 사위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안 형편을 물어봤습니다. 딸은 나중에 그걸 알고 한동안 저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딸을 위한다고 했지만 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저는 다음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말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말해.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섭다고. 내 딸이 나를 무서워했다고.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엄마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어. 엄마가 옳고, 엄마 방식이 맞고, 그걸 의심하는 내가 틀린 것 같았어.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두려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살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엄마한테 상처 줄까봐. 근데 엄마 나도 상처받았어. 엄마한테.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딸의 말보다 내 판단을 먼저 믿었을까? 왜 나는 딸을 위한다면서 딸이 원하는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방식으로만 사랑했습니다. 딸이 받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64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없었어요. 칭찬이라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을 맞았고 잘해도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 저러지 않겠다고. 나는 더 잘해줄 거라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도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어요. 어머니는 무관심으로 저를 눌렀고 저는 과한 관심으로 딸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거리를 뒀고 저는 뜨겁게 달라붙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딸이 느낀 감각은 같았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 숨막히는 느낌.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자랐는데 저도 딸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사흘을 울었습니다. 딸과 두 번째로 긴 대화를 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딸이 주말에 혼자 왔습니다. 사위 없이. 저는 또 음식을 잔뜩 준비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딸이 잠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었어?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딸의 웃음이었어요. 엄마 된장찌개. 그것만 끓였습니다. 밥이랑 된장찌개. 반찬 2가지. 상을 가득 차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것만 했어?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 딸이 또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땠는지, 딸이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주로 들었습니다. 딸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들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몇 번이나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생각했어. 내 말 들은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맞더라. 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이 빨개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64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딸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어? 피곤하지 않아? 남편이랑은 잘 지내? 라고 쏟아붓고 싶습니다. 아직도 딸이 선택을 얘기하면 제 생각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충동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춥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딸이 원하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줬습니다. 제가 살던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나갔어요. 그 시대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여자는 공부보다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술도 학벌도 인맥도 있는 건 딸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딸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제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나한테 내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딸이 행복해야 내가 살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제 말을 들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공허함을 딸로 채우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이 나이에는 참 어렵습니다. 평생 버텨온 자존심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다는 믿음도 있고요. 그런데 딸의 눈물을 보고 나서 저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이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딸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딸이 나를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 자존심보다 소중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갑니다. 처음엔 딸이 가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그런 데 가서 뭘 해라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사귀어봐. 엄마 혼자 뭔가 해봐. 처음 갔을 때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밥을 먹고 별것 아닌 얘기를 나눠도 즐거운 사람들이 그 시간들이 생기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딸한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줄었어요. 딸이 전화를 안 해도 덜 허전합니다. 딸의 선택에 제 말을 얹고 싶은 마음이 전보다 옅어졌어요. 내 삶이 생기니까 딸의 삶에 덜 매달리게 됐습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64세 알았습니다. 딸이 지난달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응. 뭔가 가벼워 보여. 예전엔 엄마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무겁게 살았다는 걸 딸이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혼자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도 같이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힘드니까 딸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벼워지는 게 딸한테도 좋은 거였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내가 30살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할까? 딸이 미술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한번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밥 더 먹으라고 억지로 권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한테 이 말을 좀 더 일찍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뭔지 말해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는 압니다. 딸한테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내가 미술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막아서 미안하다는 말. 내 남자친구 집안을 몰래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말. 내가 됐다고 해도 계속 권해서 미안하다는 말. 말로 꺼내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이 나이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여전히 목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면 이 글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을 키우면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해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거 압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사랑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주는 방식이 아이가 받고 싶은 방식과 같은지, 그 질문을 일찍 했더라면 저는 좀 더 일찍 딸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딸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웁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눈물입니다. 예전엔 고마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딸이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웁니다. 딸이 엄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모녀한테는 오래 걸린 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면서 딸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알고 한 것보다 모르고 한 게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줘야 합니다. 그걸 64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안 배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딸아,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그 말을 해줘서.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딸.